이번엔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의 고삐를 다시 바짝 쥐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수본이 참사 책임자들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경찰의 인사권자인 이상민 장관이 지키고 있는데 자리를 윗선 수사가 되겠느냐. 국조 후에 이상민의 정무 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거에 대해서 국회가 극한 대립과 갈등에 휩쓸 수밖에 없다면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갈등과 정쟁을 누가 불러일으키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에 별로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네. 역대 이만한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총리나 해당 부처의 장관이 사임을 안 한 적이 있었던가? 예.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대한민국 역사에. 자,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수사가 먼저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수사를 통해서 그러면 명쾌하게 국민들에게 뭐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있느냐? 예.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여권에서는 일각이 있지만 뭐 그 소위 말해서 이 유족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명예훼손 이런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수사도 시원치 않고 그다음에 책임도 안 지고 그러면서 소위 물타기와 시간 끌기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상황이 국민들 여론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여론조사에서도 이상민 장관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여론이 아직까지도 높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을 국민 여론을 대변해야 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야당이 이상민 장관의 사임을 요구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이 자연스러운 일을 정쟁 또는 뭐 갈등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거는 뭐 여권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버티고 있는 쪽이 네. 이건 뭔가 버티면서 속 시원하게 뭐 국민들에게 이게 문제였다라고 내놓을까. 예. 그것도 못하면서 버티게 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결국 키는 헌재가 쥐게 되는데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낼지 이것도 예상이 될까요? 자, 우선 탄핵 소추를 민주당이 강행하겠다라고 네. 하는 뭐 이건 사실은 뭐 그냥 엄포 어떤 뭐 그냥 그 행동으로 옮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안 갈 수 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어떤 예. 뭐 강경 발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화력을 집중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근데 그 득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득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정권에 타격을 줄 만큼 무언가 네. 연결고리가 생기거나 예. 그런 힘이 여기에 더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뭐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탄핵 소추의 최악의 경우에 정권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경질하면 그 말입니다. 네. 근데 그걸 위해서 이렇게 화력을 다 집중하고 김이 빠질 대로 빠져버린 이상민 장관 이 탄핵 소추를 추진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이 의회 독주 혹은 정권 국정 발목 잡기 또 이슈를 함몰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주당이 별로 크게 득될 게 없다 이렇게 실익이 봅니다. 없다는 말씀이군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예. 겁니다. 오히려 이 강대강 전선이 궁극적으로는 그럼 다음은 뭐냐라고 할 때 예. 국면이 이재명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이재명 당대표를 향하는 또 다른 국면의 어떤 보강, 강화 이런 걸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건 뭐 실행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예. 봅니다. 굳이나 실행 가능성이 낮은 것에 대해서 그러면 헌재는 어떻게 판단할까? 뭐 고려해 볼 수 있죠. 근데 민주당의 주장을 따져보면 헌재의 판단도 미리 유추가 가능합니다. 예. 민주당은 이 국정조사가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종료되고 나면 예. 도의적, 정무적 책임을 이상민 장관에게 지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도의적, 정무적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온당했고 근거는 충분했는지에 대해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가봤자 지금 현재 민주당의 스탠스라면 탄핵 소추안이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거나 거의 예. 없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안철수 의원이나 아니면 그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피력한 적이 있다. 예. 이런 얘기까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내각과 참모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게 지금 대통령 생각이고, 자 이상민 장관 탄핵 추진 여부와 함께 국회에 또 하나 뇌관 바로 1월 임시국회 추진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데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는 이재명 방탄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이재명 대표는 아니 검찰에 간다는데 무슨 방탄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 김대현 평론가님 검찰에 간다고 하는데 무슨 방탄 국회냐 이재명 대표 이렇게 묻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에 가지 않겠죠. 그 예. 이유는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에만 작동을 합니다. 회기가 아니라면 그러면 검찰이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체포할 수 있고 예.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의 주장처럼 1월 달에 회기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회기를 진행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는 본인 발로 검찰에 나간다 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한 뒤에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검찰이 제어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결국은 1월 임시국회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방탄국회가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국회의원에게 주어져 있는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뭐 법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걸려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것들이 아니라 예. 시장 재직 시절에 불탈법이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되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거는 뭐 뇌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예. 그 행정을 처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네.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불체포 특권에서 예외를 둬서 검찰이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법원 판결에서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이번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과 검찰총장 법무부 라인은 다 옷을 벗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1월 임시국회는 민주당의 주장이 아닌 정의당도 일하는 국회여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는데요. 1월 임시국회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직 발부도 안 된 체포동의안 때문에 임시국회를 2월로 미뤄야 된다라는 네. 얘기는 구더기 묻어서 장 못 담그겠다는 예, 얘기랑 예. 똑같다고 봐요. 고추장, 된장, 간장은요 1년 내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장을 담궈야 되는 겁니다. 즉 국민들의 먹거리 문제예요. 국회가 일몰 법안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현안들이 있는데 이 발부도 안 된 체포동의안 때문에 이거 한 달 동안 미루자. 국회가 일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앞뒤가 바뀌어서 너무 바뀐 거다. 두 번째, 민주당은 다수당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임시국회 소집할 수 있고 그리고 체포동의안도 부결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2월로 미루느냐 안 미루냐가 과연 핵심인가? 문제는요, 체포동의안이 실제로 발부된다면 그 책임, 정치적 책임은 부결시켰을 때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이 지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당에서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거 무서워가지고 국회를 미루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권에서 할 말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여야 갈등과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합의 내용이 나왔죠. 이태원 참사 국조기간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장 기간이 10일, 열흘이 더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역시 증인 채택 공방 등이 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 박찬원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뭐 큰 기대는 좀 네. 어렵다라고 봅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연장할 상황이 벌어졌죠. 예. 그런데 여당으로서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만약에 야당 단독으로 국조를 연장할 경우에 예. 뭐 이제 국정조사를 회피한다 이런 여론이 부담스러워서 네네. 저는 일단 합의를 했다고 보고요. 여당의 전략을 보면 이태원 국정조사인지 아니면은 신년영 국회의원 국정조사인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합의가 가능했다고 보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거는 왜 112, 119 신고가
묵살됐고 네. 왜 사전에 그 예방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네. 지금의 국정조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사도 그렇고 엉뚱한 내용들만 하고 있어요. 수박 예. 겉핥기식 얘기만 하고 있고 주변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나 경찰 수사가 결국은 여권의 어떤 시간 끌기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예.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럼 도대체 검찰은 뭐 하고 있고 예. 국회는 뭐 하고 있냐 예.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짧게 드리겠습니다. 신 의원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모든 논란의 주역들은 다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돼서 나와야 한다라고 봅니다. 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신현영 의원 입장에서는 굳이 나까지 나가서 이 네. 국정조사의 진실을 가리는 데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돼야 하느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추후에 어떤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 절차상의 어떤 실수 이런 것들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국민의 입장이다 보니까 신현영 의원이 나와서 동시에 국무총리도 나오고 예. 행안부 장관도 나오고 다 나와서 증인 택탁해서 진상을 가리는데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김대현 평론가님, 박찬호 선생님 고맙습니다.